던져주고 이혼해서 내쫓아버려.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까딱하다 재산 분할 요구하면 골치 아파진다. 아휴, 복 없는 거 나가니 이제야 집이 피겠구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몹시도 거슬려 그만 좀 하시라고 이 악물고 말한 뒤 많은 생각을 했네요. 아내의 이혼 요구에도 일단 저는 버티고 최대한 아내를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하시며 제 발로 나간 것 냅두라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달랐지요. 전날까지만 해도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하룻밤을 꼴딱 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한 번을 제대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잠깐의 일탈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홀로 잠깐이라도 살면서 근심 걱정을 모두 떨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내가 짐 싸서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당신 수고와 서름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보여서 더 미안하다. 원래 3년간만 학가하려고 했는데 25년 정도를 함께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분가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 돌아오면 내가 우리 둘이 살 집을 따로 구해볼게. 거기서 둘이 편하게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보자 여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내가 꼭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었지만 아내는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미칠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주변이 웅성웅성한 게 남자 목소리도 좀 곁들어 들리는 것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도 전화기 소음을 스스로 느꼈던지 당황했던 게 느껴졌고 이내 다신 본인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간 들어본 적 없던 굳건하고 완강한 아내의 목소리와 말들에 저는 기운이 빠지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의 말 맞다나 정말 남자가 생겨버린 건지 제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아내의 진심이 전 그렇다면 이 슬픈 현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애를 넷이나 낳고 함께 산 부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알았네요. 저 역시 아내가 이해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복잡한 심정에서 아내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한 뒤 저 역시 단단히 맘먹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자 했어요. 다 늙어서 이혼 당한 게 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애들까지 버리고 간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애들과 제가 잘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 사진도 찍고 애들과 더 소통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애들 역시 저희의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본인들이 수없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아내에게 나쁜 마음이 생긴 듯 했지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큰 애들이라 눈치가 빤해서 다 알더라고요.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하네. 할머니가 아무리 나쁘게 대했어도 어떻게 우리까지 나몰라라고 나가버려? 할머니가 그러는데 딴 사람 생겨 도망갔다는데 그 말 맞아요? 정말 엄마한테 실망스러워.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 내 엄마가 그렇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래서 할머니가 알아보고 엄마를 그렇게 내몬 거라고요. 진짜 어른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래놓고 또 힘들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야, 니들도 똑바로 들어. 엄마가 우리한테 손 벌리면 다 모른 척하기야. 알았지? 엄마가 가정 버리고 본인 인생 찾겠다고 나간 거 두고두고 잊지 말자고. 어머니가 대체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애들 앞에서 너무했다 싶지만 저 역시 아내에 관해 감정이 안 좋았기에 두둔해주고 싶지 않았기에 애들이 원망을 쏟을 때 굳이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간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던 아내이기에 분명 생계에서 가장 먼저 맡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돈에 쪼들리다 보면 분명 제 소중함도 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갑자기 부하가 치미면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참에 어머니도 제 속내를 아시고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너 혜미한테 그만 매달려라. 아주 시혜미한테 집안일 다 맡기고 지 인생 살겠다고 나간 거 봐라.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너 재혼이라도 하는 거 어떻겠냐? 내 알아보니까 요 새로 이사온 3층 여자 있는데 자식들 미국에 가서 다 출가시키고 건물 하나 가지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
재산도 좀 있는 것 같고 여자가 손도 두툼하니 얼굴도 예쁘장하니 생겼고 일도 잘하게 생겼는데 내가 다리 좀 놔줄 테니 기다려라.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저 싫다고 나간 사람 미련 따위 두지 않을게요. 어떤 여자예요?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어린아이 마냥 등을 두들겨 주었고 저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여전히 휩쓸리고 있었네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이혼을 하고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싶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3층 여자랑 만나보기로 했어요.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여자가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기품이 있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차분한 어조로 조용조용 고분고분하게 말하는 것이 아내 젊은 쪽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자꾸만 아내에게 미련이 남는 건지 그 여자에게서 자꾸만 아내의 모습을 찾고 있어서 그 여자한테 미안했어요.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으로 저는 그 사람과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면서 황혼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주말마다 그 여자와 함께 취미가 비슷한 덕분에 낚시 동호회와 등산 동호회에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저희를 부부로 보았는데 그 여자도 저도 특별히 내색 않고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된 거 잘 한번 해봐요. 나도 늙음막직하게 외롭고 싶지 않고 당신도 좋은 사람 같으니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남은 인생 함께하면 좋겠어요. 라고 감수성 있게 말을 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황혼 연애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신경 쓸 것도 없으니 오히려 편했고 정말 이제야 제 인생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은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애들 키우고 집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제대로 돈을 써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벌어서 연애하며 온전히 제가 쓸 수 있는 데다 그 여자가 재력이 좋았는지 큰 돈은 대체적으로 많이 부담을 해줘서 더 여유롭고 돈도 잘 모이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고 처음으로 이혼을 요구해준 아내에게 고마웠죠. 아내도 새로운 남자와 나도 새로운 여자와 우리 결혼했을 때 주례자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애로 하라고 했는데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3층 여자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참 잘했고 간혹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흡족해 하시며 미리 며느리감이라고 아가아가 하시는데 60 목전에 둔 사람한테 아가라고 하니 솔직히 좀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새아가가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거기다가 현명하고 체력있고 너 이만한 사람 놓치면 바보 된다. 반드시 3층 여자 꽉 붙잡고 자식들 반대하기 전에 맘 잡아서 혼인신고 해버려. 황혼 결혼은 자식이 웬수라서 눈치 봐야 한다는데 거기 아들들 다행히 다 미국 가서 있다고 하니 얼마나 잘 됐니? 우리 손주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 볼 테니까 넌 3층 여자랑 결혼해라. 아이고 이제야 나도 발 벗고 편히 살겠구나. 라며 어머니께서는 마치 결혼이 성사된 듯 후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제 자식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첫째 넷째는 뜨뜻미지근했지만 둘째 셋째는 쌍수 들고 환영하며 재혼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 여자는 저와 재혼을 바라며 인생을 함께 살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합가를 주장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딱 봐도 고생문이 훤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썩 반기질 않았고 일단은 자식들 생각해서 재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는데 그것을 알고 어머니께서는 방방 뛰셨고 일단은 것 때문에 당분간은 해결될 때까지 연애만 하기로 결정이 되었네요. 그러던 찰나에 첫째가 듬직한 남편감을 데리고 오더니만 상견례를 하고 나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문득 언제 이렇게 컸는지 가슴이 찡하고 대견했습니다. 자식들 중 가장 먼저 혼인을 하게 된 거고 아무리 사이가 이렇다고 한들 애가 결혼하는데 엄마가 알고는 있어야지 싶어서 오랜만에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몇 번 통화가 안 되어서 긴장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통화가 딱 되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 멋쩍은 듯 어버버거리며 첫째가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해줬는데 아내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이 생겨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잖아도 어머니께서 친히 전화하셔서 당신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딸 결혼식에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나더러 어떻게 감당하라고. 난 당신 식구들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당신 자식들 결혼을 하든 말든 나한테 추후에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연 끊고 살자. 제발 부탁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의 반응에 솔직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모진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네요. 어머니는 또 왜 굳이 아내한테 전화해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신 건지 답답했고 결혼을 앞둔 애꿎은 첫째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내가 꼭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다만 아내에게 연락할 걸 알았던 첫째에게 이걸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모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말고 들어. 너희 엄마는 우리들 그냥 없는 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네. 추후에도 다신 연락하지 말라는 거 보니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엄마는 없어도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알겠지? 우리도 마음 비우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저는 첫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애써 괜찮은 척하더니 끝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무리 지금 제 여자친구가 잘해준다고 해도 친모는 따로 있으니 마음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가족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 충격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지요. 3층 여자와는 한동안 행복한 연애를 했고 좋아했지만 아내만큼 사랑하진 못할 것 같았고 어머니와의 합가와 혼인신고 관한 문제로 인해 뜨뜻미지근해지더니 점차 사이는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걸 가지고 옛버릇 못 고치시고 그렇게 동네마다 3층 여자 뒷담화를 해대서 크게 한번 동네에서 싸움이 났고 어머니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며 자식들이 이사가자는 말까지 했네요. 그런 걸 보면 저 만만치 않은 성미의 어머니를 25년간 수발한 아내의 고통이 또 한 번 지레 짐작이 되어 더 후회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첫째 결혼을 시작으로 아내 없는 삶을 견뎌나가고 있을 때쯤 이어 둘째와 나머지 셋째, 넷째까지 모두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비로소 이제야 애비로서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애들을 다 보내고 나니 60대가 훌쩍 넘어있더군요. 사람 인생 참 허무하기도 하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야속할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제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내의 빈자리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많이 외로웠고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결코 이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싫을 정도로 지친 아내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잠잠했던 아내에게서 거짓말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새벽이었고 비가 주룩주룩 흐르는 소리에 옆에서 울리던 전화 진동 소리를 못 받을 뻔했는데 사람 감이 무서웠던지 절로 눈이 떠지며 받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전화번호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 침묵이 흘렀을 때 본능적으로 아내의 힘을 직감했고 유달리 밤에 내리는 빗소리에 겁먹었던 아내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당신 맞지? 새벽에 비 와서 무서워서 전화한 거야? 아무 대답도 없는 아내였고 저는 침묵으로부터 전해진 아내의 감정을 읽고 다시 말을 해주었어요. 겁먹지 마. 지나가는 비라서 곧 멈출 거야. 무서우면 잠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내가 어떤 말이든 해서 당신 무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당신 보란 듯 더 잘 살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행복해지는 순간마다 당신이 기억이 나는 건 왜였을까? 그간 25년간 함께 산 정 때문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당신한테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고 우리 아이들 넷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나만 행복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그간 당신이 그 행복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 아픔을 이해 못하고 나만 생각해서 그래서 당신한테도 미안해. 진심으로 꼭 사과하고 싶었어.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과 맘 놓고 행복해질 수 있게 신경 쓰이지 않게 당신 속으로 낳은 우리 애들 내가 더 잘 보고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 찾으면서 살기를 바랄게. 당신은 그럴 자격 돼. 이제까지 내 옆에서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더 좋은 사람이랑 더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지. 당신과 함께 100년애로 못해서 아쉽고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다면 이제는 내가 심적으로 정말 희생할 테니까 항상 무탈하고 건강하고 지금처럼 아주 가끔 당신이 무섭고 힘들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연락해.
그때마다 내가 당신한테 못한 거 사줘야 할 테니 당신은 그때 옛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었구나 기억하면서 지금 아름답고 좋은 순간만 추억하고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고맙고 미안해 세호가. 아내는 내 말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주 짧게나마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네요. 제가 다시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려치니까 그 이후에는 차단이 됐는지 자꾸만 끊겨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나서 저는 조금 훌훌 턴 상태로 다시 일상생활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끊어진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셨나 싶기도 했고 마지막 연락에서 아내가 흐느낀 게 마음에 걸려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지요. 그런데 장모는 대뜸 오열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귓가가 웅웅거리면서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에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했고 이어 장모는 숨을 한참 고른 끝에서야 제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같지도 않는 나쁜 인간 같으니 결국은 모자른 너랑 살모사같이 독한 이 애미랑 내 딸을 저 세상에 보내버렸지. 내 딸 세상 떠나게 하니 좋냐? 좋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가 놓고 25년 만에 암 걸려 만신창이가 되니 수발들기 싫어서 내쫓았냐? 수술하고 기적처럼 겨우 회복되었다 싶었더니만 네 집안 식구처럼 독하고 질긴 암세포가 재발해서 기어코 하늘나라로 가버리니 속이 시원하냐고. 이 나쁜 인간들아, 내 딸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장모의 한설의 말을 들으면서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 내쫓겼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다시 한번 장모님을 통해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해서 들었네요. 알고 보니 아내가 저와 초반에 어머니 문제로 다투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 식사도 잘 못한 게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겨우겨우 참고 버티며 수술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어머니 반대로 보험료 든다고 암보험도 가입이 안 된 상태여서 날짜를 미루고 겨우 약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데 눈치 빠른 저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들어갈 거액의 수술비도 아깝고 병수발 들기 싫어서 모진 말로 아내를 내쫓아버렸고 아내 역시 울컥하며 단단히 감정이 상한 상태로 어머니 편 들은 남편조차도 믿지 못해 그대로 이혼 선언을 하며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죠. 다행히 아내의 친정어머님께서 아내를 돌보면서 겨우겨우 치료비를 마련해서 수술을 해서 목숨을 건지고 일상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암이 재발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재발된 암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할 상태로 악화된 상태였고 아마도 거액의 수술비가 또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아내가 병을 키운 게 분명하다며 가엾고 불쌍한 우리 딸이라며 목 놓아 꺼이꺼이 저와 어머니를 원망하며 우셨네요. 저는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대로 전화기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살이 자꾸 빠지고 혈색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기는 했는데 몸살이 심하게 와서 그렇다기에 그런 줄만 알았고 아무리 어머니가 모진 분이시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본인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와 애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며 죽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걸 들으니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딱 한 번이라도 아내를 붙들고 제대로 대화를 나눠봤더라면, 아니 아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써줬더라면 아내가 그렇게 고생만 하다 쓸쓸하게 떠나지 않았겠죠. 말은 그렇게 모질게 내뱉으면서 사실 마지막 가는 길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흐느끼던 우는 음성을 기억하며 땅에 엎드려 통곡을 했고 이내 분이 올라와서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당장에 찾았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는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제가 씩씩대고 달려와도 눈을 흘기시기만 할 뿐 참으로 평안하신 게 무서웠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아픈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내쫓아버리냐고요?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질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퍼붓고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결국 그 착하디 착한 사람 어머니랑 나 때문에 빨리 세상 떠난 거라고요. 저는 울부짖으며 말했지만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약해 빠져가지고서는 비실비실한 것이 암 걸려간 게 왜 우리 탓이냐? 얼마나 복이 없으면 암이 재발까지 해. 만약 우리 옆에 있었으면 그 치료비 다 감당해야 했을 텐데 걔한테 돈 나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아깝지 않니? 너도 이 녀석아 정신 차리고 살아. 그렇게 갔다고 암 걸린 게 내 탓도 아니고 기껏 그 정도 시집살이도 못 견딜 거면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걸 암이랑 연결시켜서 보내느니 마느니 해. 아휴, 나 약해 빠져가지고서는. 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죄송스럽지만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어머니에게는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서 저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황혼 연애를 하며 인생 살만하다 만족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스스로를 씻어내기 위해서 모든 생활을 다 접고 산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깊은 산 속에 다 무너져가는 집 하나를 사서 거기서 조용히 사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귀한 딸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계시는 장모가 걱정스러워서 가서 소금 맞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있기는 한데 저를 보는 게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대신해 책임지고 지켜드리고 싶고 아내 납골당에 찾아가서도 분명 약속을 했네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형제들에게 간간히 근황을 듣는데 어머니 또한 저를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하신다는데 아무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여전히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다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보다 진한 피가 부모 자식 간 천륜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듬직해하는 장남으로서 원하시는 대로 한평생을 살았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고 싶네요. 저는 과거에서 못 벗어난 상태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아내 사진을 부둥켜 안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문득 하늘을 보며 아내를 떠올려 보는데 특히나 밤에 오는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쓸쓸하고 괴롭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그 말을 가슴 깊숙이 새기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고